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라디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7월 배후로 대검 반부패부와 당시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겨냥하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듬해 유 전 이사장은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사실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고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1심은 4월 방송 때는 검찰이나 당시 한동훈 부장이 의혹에 충분히 해명하지 않아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7월 라디오 방송은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지돼 유 전 이사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고 뒤 SNS에 유 전 이사장의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자신은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언론을 협박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1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 5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다음 달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결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노소영 관장 측도 차라리 판결문을 공개하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 항소심 판결 18일 만에 열린 최태원 회장 측의 반박 기자회견에 최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걸음으로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에 구성한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SK 측은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이던 주식가치 선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내조 기여를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 주식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에는 12.5배, 최 회장 재임 기간에는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는데 실제와 반대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특히 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서 성장하였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실제로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한 뒤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6배로 고쳤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잘못된 계산을 고치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여론전에 노 관장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 관장 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며 최 회장 측이 입장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 세기의 이혼에 대한 여론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2심 재판부의 판결문까지 수정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곳곳이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물놀이장에서 파티 현장에서 주말을 즐기던 무고한 이들이 난데없는 총격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외친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No single action can solve the entirety of the gun violence epidemic, but together, our efforts, your efforts, are saving lives.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맞은 첫 주말.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회 물놀이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총격범이 반자동 권총으로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40대 백인 남성으로 정신병력이 있었고 범행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Looks like the suspect fired potentially 28 times, reloading multiple times. We have recovered the handgun and the magazines. 토요일 밤 텍사스주에선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 도중 말다툼이 벌어지며 총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숨진 2사람은 말다툼과는 무관한 인물로 축제를 즐기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We do have 2 deceased on scene. We do not have a suspect in custody.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공원에서도 주말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젊은이들이 파티를 벌이던 중 총격이 벌어지며 10대와 20대 청소년 10여 명이 다쳤는데 범인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는 홍수로 몸살인데 북부는 폭염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불규칙한 대기 순환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다펑슈청 남문. 600년 전 명나라 태조 때 건설됐는데 최근 폭우로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선전의 8대 명소로 꼽힙니다. 중국 광둥성과 광시성, 푸젠성 등 남부 지역 일대는 연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닷새째 최고 등급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하천 곳곳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젠성의 경우 하루 동안 37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가옥 파손과 농작물 침수,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끊겼습니다. 我住在3楼，到2楼的位置了，电这些都没有啦，水又很急，街上的水都很急啦，现在还在下雨，都尽量往高处找，有些困在那里啊。 이와는 반대로 중국 북부는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베이와 허난, 네이멍구 등의 낮 기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면적은 85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8배 정도인데 3억 8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다소 내리긴 했지만 베이징은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2번째로 주황색 등급인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땅은 이미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졌고 일부는 물기가 사라져 모래처럼 부서집니다. 말라버린 우물에서는 진흙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가뭄 대응 4단계를 발동하고 8개 성에 물대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비정상적 대기순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더 강한 비와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인데 당장 며칠간 남부에는 폭우가, 북부는 4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